제가 산업부에 있는 직원한테 협상 과정에 관여했던 직원한테 김정관 장관이 어땠는지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가장 많이 읊조렸던 게 어떤 단어냐면은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를 설계를 했는데 이게 우리 기업한테 얼마나 환류가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미국에 돈을 넣었는데 그 돈이 우리 기업들한테 어떻게 돌아오느냐를 계속 챙겼다는 거예요. 협상 과정 내내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서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강단이 있는 분이고 험난한 일들도 사실은 고생이 아니라고 설명하시는 분이잖아요. 사실은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는 모시기가 쉬운 상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모시기가 쉬운 네. 상사가 아니어야죠 사실은. 네, 원래 그래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냐면은 일단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장관실에 보고 들어가면 기본 빠꾸가 3번이래. 한 번에 이렇게 무사 통과는 거의 없고 예. 게다가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3장짜리 페이퍼를 준비해 가면은 그 사이에 이제 뒤까지 읽으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요약 정리를 해서 뭔가 이제 네. 넘어갈 모면을 그렇죠.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은 3줄이었잖아요. 아니 세 줄 요약. 문서 독해가 너무 빨라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보고서 받은 바로 형광펜으로 줄을 친대. 잘못된 부분을. 최상목은 형광펜으로 친 걸 받았던데. 그러니까 줄을 딱 그어가지고 네. 딱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바로 지적을 해 현장에서. 근데 절대로 누구처럼 성을 내거나 경로하는 스타일은 아니랍니다. 조근조근 이제 조근조근. 조근조근 밟아주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어. 제가 봤을 때는 그 김정관 장관님도 기본 3번씩 받고 먹으신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그러냐? 훈련 받았겠죠. 이분이 또 윗사람들을 또 윗사람 시점도 중요하니까 제가 부하 직원 말고 김정관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본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윗사람들 기본적인 그 태도가 김정관이 보고가 들어오면 완벽하게 대만족이다. 어떻게 하느냐? 백지에다가 딱 그 백지를 꺼낸대. 네. 몽블랑 만년필을 딱 꺼낸대요. 네. 그 다음에 5분 동안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일단 말에 군더더기 부사가 없대. 딱 그냥 정리하면 보고서래요. 야. 그러니까 5분 요약이 완벽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김정관에 대해서 이제 모셨던 상사들이 누군지 면면을 보면 더 그런 건데 사실은 김동연 그 경기도지사가 네. 사실은 우리 부하 직원들과의 네. 그런 관계에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네. 강단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김동연 이 부총리 시절에 모든 보고서를 경유해서 김동연에게 전달하는 장관 정책 보좌실장을 김정관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연조차도 네. 인정하는 부하 직원. 거기 엄청 까다로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라는 겁니다. 기자들한테 김정관이. 소문이 엄청 나 있는데. 네. 네. 그런 상사다 보니까 대통령도 아마도 1대1 대면 보고를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관에 대한 신뢰도가 하나하나 쌓여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근데 음성을 들어보니까 뭐 방송 나온 거 보면 생각보다 네, 되게 약간 너무 이렇게 잔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그 어제 JTBC 단도직입인가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를 들었는데 약간 학자인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소곤소곤이라면서 목소리가 크거나 막 이런 걸걸하거나 이런 캐릭터가 전혀 아니고 그래서 되게 그런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군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지금 대중적으로도 워낙 인지도도 높아졌고 네. 협상의 주역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광주 지역 정가에서는 네. 김정관이 광주시장 후보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광주 출신 정필승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네. 봤을 때는 이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카더라 수준에서 카더라 벗어나지 수준이다. 네. 않는다고 네. 봐요. 지금도 뭐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총리님이 서울시장에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곧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생각해봤을 때 이 사람 어디 나오는 거 아니야 싶으면 기사화가 되고 기사화가 되면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뭐 이러는 거고 제가 봤을 때 그냥 이 김정관 장관님이 이 사람의 캐릭터와 과연 지방선거에 정치에 나와가지고 어울릴까? 네. 저는 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우리가 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서 다들 좋아하는데 이 지금 MOU예요. 아. MOU고 그리고 사실은 그 핵잠만 하더라도 후속 합의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돼요. 근데 이 개정 과정에서 미국 의회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농축 우라늄 농축 기술하고 재처리 기술까지 한꺼번에 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민수용이라 하더라도
꼭 줘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아. 물론 이제 순도 우리가 뭐 미국이 쓰는 것처럼 90%가 아니라 20% 미만의 일본과 비슷한 민수용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이게 우리 기술로 또 오는 대로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이 있고 이전에 우리가 사실은 윤석열 때 하도 핵무장론을 주장해가지고 우리가 민감 국가로 그렇죠. 묶여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처도에는 그 민감 국가를 해제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잠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건너야 될 산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관세 협상만 하더라도 일단 분야별로 이제 15%뭐 등등등등 결정을 했지만 철강 분야는 지금 아직 어떻게 됐는지 말도 없어요. 그리고 그 상당히 뭐 원칙적으로 잘 되었다고는 하지만 후속 합의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광주시장 지금 뭐 계속하고 싶은 분하고 새로 도전하는 분 그렇죠. 네, 네. 정치인 출신들이 아주 그냥 박터지게 하고 있는데 김정관 장관이 광주시장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한번 광주를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라면 모를까. 지금은 김정관이라는 사람의 쓰임은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 관세 협상과 과정에서 또 온갖 또 이슈들이 생길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이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했더니 일단은 여론조사 광주시장 여론조사를 예. 보면은 1등이 민영배 의원이시고 2등이 현역 시장인 강기정 시장이신데 둘 다 마음에 안 드나 보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없는데 아니, 저 질문했을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압도적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안 나타나다 보니까 물론 광주라는 데가 다양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압도적 강자가 없는 동네이기도 한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 김정관이라는 사람이 또 광주 제1고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차출설이 나오는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네. 광주시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누가 저한테 직접 보고해준 얘기인 건데 자기 광주를 갔더니 하루에 2번을 마주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출마한다고 한 적은 없지만 네. 최근 들어가 있는 동선이라는 것이 네. 아마도 절대 강자가 없는 광주시장 선거에서 본인의 높은 지명도를 통해서 승부수를 던져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생각이신지.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 간에 두 분 말씀 같은 경우에 들어보면 그 산업부 장관으로서 김정관의 역할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이제 예. 요거를 방기하고 출마를 선언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런 말인데. 근데 꼭지를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분야에 그렇죠. 대해서. 네. 그리고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장난질하듯이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을 꽂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 저는 굉장히 좀 못마땅해요. 물론 이제 정치부 기자들은 그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물론 이제 여론이 먼저일까 보도가 먼저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바로 전에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들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또 정말 가만히 일 잘하고 있는 특정 공무원을 이 자리에 앉히면 어떨까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오려고 그러지 이런 뭐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이런 모리식으로 특정 정치 지형을 만들어 가려는 거 좀 저는 현직 기자들 좀 반성을 좀 일리 많이 있는 해야 말씀이에요. 된다고. 근데 저는 이제 세설 중에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 지역 정가를 출입하는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치. 그런 소문이 있어서 전해드렸고 기자님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기자님한테 다음 하는 주제로 말은 아니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갑시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거 설문조사 그냥 한번 드려봤는데 그 광주시장 출마 관련해가지고 내분의 열거를 드리고 한 1,700명 넘게 투표해 주셨는데 1번 보기는 강기정 시장, 2번 보기는 김정관 장관, 3번 보기는 민영배 의원, 4번 보기는 송영길 대표인데 응답자의 36% 동률이 나왔네요. 제가 몇 표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김정관, 송영길이 36%로 동률, 민영배 의원은 24%, 강기정 시장 5%가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